남성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림자. 당신은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그 어두운 구석에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의 미소 하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라고 믿는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잠시 멈춰라.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라.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당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 한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진실, 당신이 추구해온 사랑, 그리고 당신이 세운 원칙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허상일 가능성을 직시하라고 말하려 한다. 당신이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녀의 찬사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아름답거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당신조차 깨닫지 못한 이야기의 결과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무의식이다. 그림자 속의 여성, 내면의 여성적 본성.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했다.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섬 아래 깊은 심연 속에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애쓰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숨어 있다. 그 심연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남성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여성적 본성이다. 융은 이를 내면의 여성이라 불렀다. 이 여성적 본성은 모든 남성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당신이 여성에게 끌리는 방식,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근원이다. 하지만 이 내면의 여성은 단순한 감정의 원천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춤추는 배우이자 당신의 삶을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연출가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빠져들 때 당신은 그녀를 진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당신 내면의 여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행동은 당신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울일 뿐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비춘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이 억눌러온 욕망, 그 모든 것을 이 내면의 여성적 본성은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결정한다. 어떤 남성에게 그녀는 천사처럼 보인다. 구원의 상징, 완벽한 사랑의 화신. 다른 남성에게 그녀는 악마처럼 보인다. 유혹의 덫, 파고의 원천.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그녀는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당신이 그녀에게 부여한 의미, 당신이 그녀에게서 찾으려는 구원, 그것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당신은 왜 허상을 쫓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허상이라고? 터무니없어.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잠시 멈춰라. 당신이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그 뜨거운 열망, 그것이 정말로 그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라. 당신이 그녀의 미소에 반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는 이유는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이미지를 더 씌웠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녀라는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상화된 이미지다. 그녀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줘야 한다. 그녀는 당신이 잃어버린 완전함을 되찾아줘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그녀에게 그런 거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허상을 쫓는 이유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로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완성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찾으려는 것은 그녀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 마주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당신, 당신의 삶은 하나의 무대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배우이자 관객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연극의 대본을 쓰지 않았다. 그 대본은 당신의 무의식이 썼다. 당신이 여성에게 끌리고 그녀에게 헌신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당신은 그 대본에 따라 춤추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저 무의식의 연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 무대의 중심에는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 있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당신에게 속삭인다. 저를 찾아요. 저를 사랑해요. 저를 통해 당신은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당신은 그녀의 말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원칙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던지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 그것은 당신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을 사랑하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도망치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완전함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신경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그것은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무감각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라. 그 불편함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깨어나라. 진실을 마주하라.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춰라. 나는 당신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도전한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라. 당신이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 당신이 그녀에게서 찾으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진실을 직시하라.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앞으로의 여정, 이제 우리는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탐험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을 하나씩 벗겨낼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길, 즉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이 여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무의식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당신의 내면을 직시할 준비를 하라. 당신의 허상을 깨뜨릴 준비를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 이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다.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 나는 음, 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끌리는가? 왜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이토록 요동치는가? 당신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며 그것이 운명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의 내면, 당신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깊은 심연 속에 숨어 있다.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되는 길,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빠져들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가 당신에게 주는 따뜻한 관심? 당신은 그것이 그녀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잠시 멈춰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미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허상은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여성적 본성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낸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당신을 조종한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의 여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내면의 여성은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내면의 여성은 단순히 당신에게 감정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연극을 연출한 감독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당신을 춤추게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춤이 당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꼭두각시다. 그 실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실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다. 그녀는 당신에게 속삭인다. 이 여성을 사랑하라. 그녀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녀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당신의 원칙, 당신의 자존심, 심지어 당신의 삶의 목적까지도.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되는 길이다. 당신은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 써놓은 대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허상은 당신을 속인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복합심리. 무의식의 덫.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힘. 바로 복합심리라는 덫을 들여다봐야 한다. 복합심리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강렬한 감정의 뭉치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 특히 어머니나 다른 중요한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복합 심리는 당신이 여성과 마주할 때마다 활성화된다. 그리고 일단 활성화되면 그것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행동을 조종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그 경험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복합 심리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당신이 성인이 되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그 복합 심리가 깨어난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그것은 당신에게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빠져든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 유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이 복합 심리는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강렬한 갈망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다. 그리고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으려는 것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이 복합 심리는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내면의 여성은 당신에게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완벽해야 한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 그리고 복합 심리는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려 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 역할을 강요한다. 그녀가 그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은 당신의 무의식에 있다. 당신이 그녀에게 부여한 불가능한 역할을 맡는 것은 바로 당신의 복합심리다. 어두운 그림자,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즉 당신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당신이 부정하려 애쓰는 모든 것이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억눌린 욕망. 그것들은 모두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복합 심리와 함께 작용하여 당신을 조종한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빠져들 때 그 순간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도 깨어난다. 그녀의 미소는 당신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두려움을 건드린다. 만약 그녀가 나를 떠나면, 만약 그녀가 나를 떠나면, 만약 그녀가 나를 거부하면 이 두려움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버림받음의 공포,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을 그녀에게 집착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당신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쓴다. 심지어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당신의 원칙을 저버린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 그것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달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당신이 여성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뿌리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녀에게 분노하거나 그녀를 질투하거나 그녀를 통제하려 할 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이상화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 당신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질투한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이 모든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낸 왜곡된 반응이다.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 첫걸음.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들, 즉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보았다. 이 힘들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며 당신을 무의식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무의식의 대본에 따라 춤출 것인가? 아니면 그 대본을 찢어버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이 힘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의식 속으로 끌어올릴 때 시작된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를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이라 불렀다. 이 여정은 당신이 내면의 모든 부분, 심지어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여정은 쉽지 않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라.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빠져들고 싶을 때,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다음으로 당신의 복합 심리를 들여다보라. 당신이 여성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신이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녀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라. 당신이 부정하려 애쓰는 모든 것, 당신이 숨기려 애쓰는 모든 것, 그것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라.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약점, 당신의 억눌린 욕망,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전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한 길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무의식의 대본에 따라 춤추는 길이다. 그 길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없다. 그 길의 끝에는 오직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허상만 있을 뿐이다. 다른 한쪽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당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고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무의식의 꼭두각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실을 끊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불편한 여정을 시작했다.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조종해왔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당신은 또 다른 강력한 힘과 마주해야 한다. 그 힘은 바로 사회와 문화다. 이들은 당신의 무의식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리고 그 그물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내린 선택, 그것은 나만의 것이다. 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잠시 멈춰라. 당신의 마음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다. 당신은 사회라는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그 바다의 파도는 당신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흔든다. 사회와 문화는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더욱 강하게, 더욱 왜곡되게 만든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자라온 세상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영화, 노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이상화된 사랑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진정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생한다. 여성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녀를 얻지 못하면 너는 완전하지 않다. 이 메시지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 남자의 의무라고 배웠다. 그녀를 위해 싸우고 그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용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다. 이 신화들은 당신의 무의식을 조종하여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대신 허상을 쫓도록 만든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빠져들 때 당신은 단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사회가 심어놓은 신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통해 그 신화 속 영웅이 되려 한다. 하지만 그 영웅은 진짜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 감인일 뿐이다. 이 사회의 그물은 특히 남성에게 위험하다. 남성에게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여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억압한다. 당신은 자신의 부드러운 면, 감성적인 면, 약한 면을 숨기도록 배운다. 하지만 그 숨김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억눌린 감정, 인정받지 못한 욕망, 이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쌓여 복합 심리의 형태로 폭발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집착할 때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신화 때문이다. 그녀를 잃으면 너는 실패자다.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너는 남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복합 심리를 활성화시키고 당신을 그녀에게 집착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잃는다. 문화가 만든 여신, 이 이상화된 이미지, 사회와 문화는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강요한다. 이 이미지는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악마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허상이다. 당신이 영화에서 보는 완벽한 연인, 노래의 가사 속의 운명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의 여신의 이미지를 심는다. 그리고 그 여신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결합하여 현실의 여성을 왜곡된 렌즈로 보게 만든다. 이 여신의 이미지는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현실의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그녀를 구원의 상징, 완벽함의 화신 혹은 파괴의 원천으로 본다. 그녀가 당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당신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은 당신이 그녀에게 부여한 불가능한 역할에 있다. 이 이상화된 이미지는 당신의 복합 심리와도 연결된다. 당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무의식 속에서 여신의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당신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요구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부여한 여신의 역할은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무의식과의 대화. 첫 번째 도전. 이제 당신은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당신의 무의식을 조종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화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전이다. 그리고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당신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당신의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난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왜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는가? 그녀의 미소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감정들은 단순히 사랑이나 욕망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라. 당신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집착할 때 그 집착은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갈구할 때 그 갈구는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무의식에 문을 열고 있다는 증거다. 이 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다. 당신이 부정하려 애쓰는 모든 것, 당신이 숨기려 애쓰는 모든 것, 그것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라.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약점, 당신의 억눌린 욕망. 이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이들은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들을 조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사회의 신화를 깨뜨리기,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 당신은 사회의 신화를 깨뜨릴 준비가 되었다. 이 신화들은 당신의 무의식을 올가매는 사슬이다. 그리고 그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신화들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것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믿어온 사랑의 이야기, 남성다움의 정의, 여성의 역할, 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진정한 남자는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면 그 신화를 버려라. 진정한 남자는 외부의 기대에 따라 희생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따르는 자다. 당신이 여성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면 그 신화도 버려라. 진정한 완전함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신화들을 깨뜨리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평생 믿어온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대본에 따라 춤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이다.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 사회 속에서의 싸움.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은 개인적인 싸움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회 속에서의 싸움이기도 하다. 당신은 사회의 기대, 문화의 신화, 그리고 타인의 판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당신의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싸움은 또한 당신에게 힘을 준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회의 그물을 뚫고 나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 싸움의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사회는 당신에게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당신의 부드러운 면, 감성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억압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통합하라.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복합 심리를 해체하는 것이다.
당신이 여성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뿌리를 찾아라. 그것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사회의 어떤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탐구하라. 이 탐구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하라. 당신이 부정하려 애쓰는 모든 것, 당신이 숨기려 애쓰는 모든 것, 그것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라.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전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또 한 번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사회의 신화를 따르는 길이다. 그것은 익숙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없다. 그 길의 끝에는 오직 더 많은 허상과 더 많은 고통이 있을 뿐이다. 다른 한쪽 길은 당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길이다. 그것은 사회의 신화를 깨뜨리고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이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사회의 대본에 따라 춤출 것인가? 아니면 그 대본을 찢어버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무의식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사회의 신화가 어떻게 당신의 무의식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다. 이 여정은 당신이 내면의 모든 부분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과정이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를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여정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는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당신의 용기와 인내를 시험한다.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 첫 번째 단계 마이너스 인식.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왜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는가? 이 감정들은 단순히 사랑이나 욕망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복합 심리가 보내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라. 당신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집착할 때 그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갈구할 때 그 갈구는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아를 깨우는 것이다. 자아는 당신의 의식적인 부분,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자아는 종종 무의식의 힘에 휘둘린다.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빠져들 때 당신의 자아는 그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인식의 단계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믿어온 진실을 의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것,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것, 그것들이 모두 무의식의 허상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어두운 그림자와의 대면.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당신이 부정하려 애쓰는 모든 것이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억눌린 욕망, 이들은 모두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복합 심리와 함께 작용하여 당신을 조종한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용기를 내야 한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 대면의 과정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숨겨온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조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녀에게 집착하거나 그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녀에게 분노할 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무의식의 꼭두각시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 내면의 여성적 본성의 통합.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중요한 부분, 당신의 감성,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깊은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 통합의 과정은 당신이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들을 획적으로 관찰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빠져들고 싶을 때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 통합의 과정은 또한 당신이 여성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사회는 당신에게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당신의 부드러운 면, 감성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억압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통합하라. 당신의 싸움은 계속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전체적 자아의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한 계속되는 싸움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싸움을 계속할 때 당신은 점점 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심리,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사회의 신화가 어떻게 당신을 조종해 왔는지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행동할 때 시작된다. 당신이 무의식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통합할 때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무의식의 대본에 따라 춤출 것인가? 아니면 그 대본을 찢어버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의 핵심 단계를 이해했다. 인식, 어두운 그림자와의 대면, 내면의 여성적 본성의 통합.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무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을 요구한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무의식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를 지속하려면 구체적인 도구와 방법이 필요하다. 무의식과의 대화, 실천적인 방법, 심리학자 카를 융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기록이다. 당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무의식의 신호를 포착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사건이 당신을 흔들었는지 적어보라. 특히 한 여성과 관련된 감정에 주목하라.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왜 당신의 마음이 요동쳤는가? 그녀의 행동이 왜 당신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기록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복합 심리가 보낸 메시지를 드러낼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집착을 기록하라. 그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기록은 당신의 무의식 속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은 당신의 자아를 조용히 하고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매일 아침 조용한 장소에서 10분에서 20분 동안 명상을 해보라.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생각을 관찰하라. 이 과정에서 내면의 여성적 본성이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지, 어두운 그림자가 어떤 두려움을 드러내는지 주목하라. 이 명상은 당신의 무의식과의 대화를 깊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꿈 분석이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다. 당신의 꿈은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에 당신의 꿈을 기록하라. 어떤 이미지가 나타났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가? 특히 여성의 이미지가 꿈에 나타났다면 그 여성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녀는 당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복합 심리와 연결된 것인가? 이 꿈 분석은 당신의 무의식의 깊은 층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한 계속되는 싸움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싸움을 계속할 때 당신은 점점 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여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이 여정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무의식의 대본에 따라 춤출 것인가? 아니면 그 대본을 찢어버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살펴보았다. 내면의 여성적 본성, 복합 심리, 어두운 그림자, 사회의 신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조종해 왔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는 방법,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여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간 한 계속되는 싸움이다.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 더 큰 의미. 전체적 자아로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와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무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여성적 본성과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회의 신화에 휘둘리고 복합 심리에 사로잡히고 허상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대본에 따라 춤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진실, 당신의 자유.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출 것이다. 마지막 도전, 당신의 이야기를 쓰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한 길이다. 그것은 무의식의 대본에 따라 춤추는 길, 사회의 신화를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없다. 그 길의 끝에는 오직 더 많은 허상과 더 많은 고통이 있을 뿐이다. 다른 한쪽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것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의 여성적 본성을 통합하는 길이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무의식의 꼭두각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실을 끊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행동할 때다. 당신의 내면을 직시하라. 당신의 허상을 깨뜨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라. 이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다.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러니 펜을 들고 당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하라.